대한민국 태양광 대표주자 한화솔루션이죠. 이 한화솔루션이 얼마 전 북미 투자를 발표하면서 또 한 번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북미 투자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무엇이 한화솔루션의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까요?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미 투자인데요. 3.2조 원의 북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 태양광 밸류 체인을 먼저 좀 들여다보고요. 투자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북미 투자가 세제 혜택이 기대되는데 이 혜택을 추정해 봄으로써 주가에도 얼마나 반영돼야 될지 알아보고요. 자, 두 번째로 사업 가치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 주가 대비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북미 투자 주가 반영 여부도 살펴보고 태양광과 그 기타 사업들 가치도 다 따져보겠습니다. 자,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로 제시해드린 북미 투자에 대한 평가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평가하기 전에 먼저 태양광 밸류 체인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태양광 사업은 폴리실리콘으로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폴리실리콘은 먼저 원석을 광산으로부터 채굴을 합니다. 이 채굴된 이 원석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여러 가지 가공을 거쳐 메탈 실리콘을 얻게 되고요. 이 메탈 실리콘을 여러 단계의 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순도가 아주 높은 폴리실리콘을 얻게 됩니다. 이 폴리실리콘이 바로 그 원료가 되죠. 각 영역의 특징을 좀 보면 원석이나 메탈 실리콘 좀 부가가치가 낮아요. 좀 자본집약적인 그런 영역이죠. 고순도 폴리실리콘 이게 아주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보통 10-9 이상의 순도를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10-9이란 99.99999 해서 9가 10개 있을 때 10-9이라고 합니다. 99.9% 9가 3개 있죠. 3-9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10-9 이상의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요구하고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그런 영역이 바로 폴리실리콘을 얻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얻은 폴리실리콘은 인곳, 그 둥근 모양의 기둥입니다. 이 둥근 기둥 모양으로 인곳을 그로잉 하고요. 이 그로잉된 인곳을 썰듯이 아주 잘게 썰게 됩니다. 이 한 장이 바로 웨이퍼가 돼요. 이 인곳이나 웨이퍼는 원가 경쟁력이 중요하고요. 자, 다음은 셀 모듈인데요. 이 웨이퍼에 표면에 캐리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셀입니다. 그리고 이 셀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그 모듈 형태로 만듭니다. 이것을 모듈이라고 하고요. 셀 모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인데요. 이 모듈을 여러 개 연결해서 시스템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시스템 영역이고 제어 기술이 핵심이죠. 자, 그런데 한화솔루션은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 모듈 양산 능력이 있고요. 인곳이나 웨이퍼는 아직 없지만 이번에 북미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폴리실리콘을 과거에 한화솔루션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사업 철수를 했어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아주 뚝 떨어지고 중국과 이 원가 경쟁력에서 밀린다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내재화하는 것은 사업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다 해서 철수를 했는데 2020년에 철수를 하자마자 바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셀 모듈 사업에도 크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2021년에 셀 모듈 이 사업이 적자를 내게 되고요. 만약에 철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급등한 시장 가격 때문에 아주 재미도 좀 쏠쏠했을 거고 그리고 셀 모듈 사업 적자 내재화하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적자도 없었을 텐데 참 아쉬운 대목이죠. 사업적인 판단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폴리실리콘 대단히 그 공급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2021년에 REC 실리콘이라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바로 이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인데요. 그렇게 해서 생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고요.
자, 지금부터 한화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투자 현황 그리고 앞으로 계획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 각 단계의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하고 계시죠?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인곳, 웨이퍼 생산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셀은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중심으로 10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듈 역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중심으로 10.7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모듈은 미국에도 약간 있네요. 1.7기가와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중심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미국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인곳 웨이퍼에 새롭게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모듈에 가장 큰 투자를 하죠. 그래서 총 투자 3조 2천억 원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까지 인곳 웨이퍼는 3.3기가와트, 셀은 13.3기가와트, 모듈은 가장 커서요 19.1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2024년까지 갖겠다라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모듈에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데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입니다. 미국 내 생산 및 판매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매년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그 세액공제 금액이 또 모듈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또 모듈에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자, 인곳 웨이퍼 4.7센트, 와트당 4.7센트고요. 그리고 셀은 와트당 4센트, 모듈은 와트당 7센트 가장 높죠. 자, 그럼 앞으로 얼마나 세제 혜택을 받을까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추정을 위해서 가정이 좀 필요한데요. 그 가정 2026년부터 가동률 100%다라고 한화솔루션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전체 캐파를 생산하고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 세제 혜택 기간을 2023년부터 32년까지 총 10년간 계산을 해보면요. 자, 먼저 인곳 웨이퍼는 공제액이 1조 2천억 원이고요. 그리고 셀 1조, 모듈 5조 4천억 원, 가장 크네요. 5조 4천억 원 돼서 총 세제 혜택 합계 7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총 10년간에 걸쳐서 매년 받게 되는 금액을 추정해서 다 더한 금액이고요. 자, 이번에 투자 3조 2천억 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조 2천억 원 투자해서 7조 6천억 원을 돌려받아요. 차액 4조 4천억 원이죠. 그런데 혜택이 앞으로 10년간에 걸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투자도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투자를 할 거예요. 따라서 이 금액들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죠. 현재 가치로 모두 환산해서 그 차익을 구해보면 3조 원이 됩니다. 해마다 5%씩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고요.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그 차익을 계산해 보면 3조 원이 되는데 이 3조 원은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눠보면 주당 15,70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현재 주가에서 15,700원이 올라가야 된다. 결국은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동안 들어올 돈을 한꺼번에 현재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래서 일부만 반영하기로 하고요. 잠시 후에 정확하게 얼마를 반영해야 될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목표 주가까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유입되는 현금 3조는 순전히 세제 혜택만을 따진 겁니다. 북미 투자를 했으면 거기서 사업을 벌일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유입이 또 있을 텐데 이것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가치는 또 얼마가 될까? 지금부터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각 사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고요. 그 사업 가치들의 합이 총 사업 가치다라고 하는 SOTP, Sum of the Part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의 가치는 EV, EBITDA 밸류에이션 지표로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현금 창출 능력 대비 기업 가치를 보는 겁니다. EBITDA분의 EV로 정의가 되고요. EBITDA분의 EV가 멀티플 M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업 가치를 구하겠다, 사업 가치를 구하겠다라고 하면 EBITDA, 현금 창출 능력에 멀티플 M을 곱해서 얻을 수가 있죠.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반복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먼저 신재생 에너지의 EV 에비타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태양광 업종 주가가 최근에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EV 에비타 멀티플도 다소 좀 내려간 상황이고요. 하지만 북미 진출에 대한 기대가 지금 좀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EV 에비타 멀티플 8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현금 창출 1조 1천억 원 기대됩니다. 따라서 사업 가치 8조 6천억 원 도출됩니다. 자, 다음은 케미칼 부문인데요. 국내 화학업체 평균 EV 에비타 멀티플 5를 적용을 했고 2023년 말 기준 현금 창출 5,500억 원 기대가 돼서요. 사업 가치 2조 8천억 원 도출됩니다. 자, 다음은 첨단 소재 사업인데요. 국내의 첨단 소재 업체 평균 EV 에비타 멀티플 8 적용을 했고 2023년 말 기준으로 현금 창출 1,200억 원 전망돼서 기업 가치 1조 원 도출됩니다. 자, 다음은 갤러리아와 기타 부분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등이 EV 에비타 멀티플 6, 평균적으로 6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말 기준 2,300억 원의 현금 창출 기대가 돼서 갤러리아 및 기타 부문 사업 가치 1조 3천억 원 도출됩니다. 자, 다음은 자산 가치인데요. 여러 가지 투자해 놓은 곳들이 있습니다. 이 투자 자산 가치 2조 1천억 원으로 평가되고요. 자, 이제 드디어 북미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이 얼마를 반영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금 유입 현재 가치로 총 3조 원이다 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 2023년에만 2천억 원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올해 기대되는 2천억 원은 전액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 9년 동안 그 기대되는 금액은 30%만 그 가치를 반영하기로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들어올 현금을 모두 다 기업 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30%만 반영을 하기로 합니다. 자, 앞으로 북미 사업이 얼마나 가시화되는가,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30%의 비율은 40%, 50%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30%만 반영을 해서 총 가치 1조 원 현재 가치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한 이 사업 가치 16조 8천억 원이 도출되고요. 여기에 순차익금을 빼야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시가총액이 나와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에 순차익금 더해서 사업 가치, 기업 가치 구하거든요. 자, 순차익금 2023년 말 기준으로 5조 1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 5조 1천억 원을 빼면 목표하는 시가총액 11조 7천억 원이 도출됩니다. 자, 목표하는 시가총액 나왔어요. 여기에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61,500원 나옵니다. 자, 현재 주가 대비 꽤나 좀 높은 편이죠. 자, 이 목표 주가가 의미하는 것은 최근에 태양광 업종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내려왔죠. 그래서 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판단되기도 하고요. 여기에 북미 진출에 대한 기대 아직 주가에 미리 반영되지 못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주가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